네, 안녕하세요. 바보빠입니다.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하려서 꿈꿔왔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생각 말할 수 없어요. 네, 오늘의 그림 컨텐츠는 예상하셨다시피 거북이. 네, 거북이를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거북이 사진을 불러오고요. 네, 크기를 쫙 키워줍니다.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줄 거예요. 네. 이 레이어 2번이 저의 스케치 레이어가 되는 거죠. 브러쉬는 잉크로 해주시고 테크니컬 펜으로 하는 편입니다. 색깔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스케치를 시작해 볼게요. 확대를 시켜서 일단 제 눈에 등껍질이 보이기 때문에 등껍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집에서 거북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키우는 거북이는 이제 그 이름이 뭐였더라? 레이저백 터틀이란 걸 키우고 있어요. 레이저백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거북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약간 개같이 먹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거북이를 사왔는데 왜 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이가 이제 또 잡식성이고 뭐든지 잘 먹는 그런 편이라서 먹이 주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고 되게 귀여워요. 진짜 강아지같이 제가 먹이 줄 때만 이렇게 기다리다가 발버둥을 막 치다가 제가 또 딱 가면은 주인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반겨주고 발버둥 막 치고 너무 귀여워요. 저는 동물 애호가예요. 제가 동물을 뭐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데 여러 마리까지는 아니고 두 종류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백 터틀 두 마리. 근데 앞놈으로 두 마리예요. 둘이 어떤 제가 자는 사이에 뜨거운 바람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두 놈 다 앞놈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걔네가 또 뭐 어떤 성소수자의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앞에서는 뭐 별 관계를 갖추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 같아요. 그런 레이저백 귀여운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정갈이라는 정갈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황제 정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습계 정갈의 일종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이런 애들을 좋아했어요. 타란툴라도 키웠었고 이제 팩맨이라고 하는 개구리도 키웠었고 뭐 여러 종류 키웠는데 지금 키우는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가 제일 귀여운 종이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에 이런 비늘 같은 것도 작업을 해줍니다. 비늘이 굉장히 많죠. 이걸 언제 다 그리고 앉아있나 싶어요. 네. 이런 그림의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비늘을 다 살리시진 않으셔도 되고 이런 비늘과 비늘이 꺾임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씩 잡아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북이의 두상이에요. 아주 크고 늠름한 자태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어떤 신체 부위가 생각이 나는데요. 영롱하죠? 이런 식으로 외곽 라인부터 따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물을 그릴 경우에는 선의 어떤 정확도라고 할까요? 예쁜 선 아니면 그 실물과 비슷한 선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그릴 경우에는 워낙 이게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선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을 조금 다르게 쓴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북이의 생김새를 저도 저희 집 레이저백 거북이 생김새 잘 모르거든요. 뭐 눈의 위치, 코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굉장히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네. 눈알이 아주 특이하죠. 눈동자가 길쭉하게 생겼어요. 약간 개구리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려주고요. 굉장히 울퉁불퉁하네요, 거북이 얼굴이. 제가 지금 그리는 거북이는 여기에 이 붉은 부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붉은 귀 거북이라는 종류예요. 환경 유해종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많이 파괴를 한대요, 이 친구들이. 수입이 된 종류를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그 유해종 퇴치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거북이들을 퇴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은 거북이의 귀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귀일 거예요, 아마. 거북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레이저백 거북이를 부를 때 애들이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얘네가 뭐 들을 수 있나 없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늘을 그려줄게요. 이런 세세한 비늘들은 정말 그리기 귀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귀찮은데 이걸 이제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에 따라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완성도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입시 그림을 할 때부터 약간 변태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세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짜잘한 묘사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아마 제가 그림계의 변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해줘야 이제 밀도 부분에서도 확실히 올라가고, 일단 입시 그림에서는 밀도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전혀 중요하진 않지만. 그리고 입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주자면, 입시 그림은 정말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입시를 18살 때부터 22살까지 18, 19, 20, 21, 22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입시 그림 강사를 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 작가님들도 만나보고 찾아보고
전시회도 가보고 그림도 찾아보면서 느낀 건 입시 때 그림은 정말 쓸모가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입시 때 그림체를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숙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시 때 그림은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예술적이다기보단 기술적인 그림체들이 되게 많고, 저도 뭐 사고에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소묘, 그리고 크로키, 드로잉, 컨투어, 목탄화까지 여러 장르를 했었는데, 드로잉이랑 이제 크로키, 컨투어를 제외하곤 정말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그림들을 그리면 욕먹죠.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교수님들은 그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림을 보고 접한 경험이 저희보다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세요. 너무 그런 틀에 박히고 입시적인 그림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림체를 찾아서, 약간 저는 애니나 펜 드로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이제 메비우스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장 지라드라는 본명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그분의 그림을 찾아보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를 찾는 것도 되게 그림 그릴 때 있어서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거든요. 자신만의 그림체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작가님의 어떤 그림체를 카피를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자신의 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모방이 아니라 영감을 얻는 겁니다. 모방과 영감을 구분하지 못해 왜, 이런 가사가 있죠. 거북선이었나요? 지코의 어떤 명곡을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비늘을 차차 그려줘요. 제가 이게 비늘 그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그때 동안 오디오를 비워줄 순 없으니까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면 이 거북이는 거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에서 이제 약간 귀찮음이 느껴지시는 거를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귀찮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목 접히는 부분에 그 피부 껍데기 질감을 좀 그려주고, 이제 이 무늬 있는 부분에 얇은 선으로 무늬를 따줄 거예요. 색칠할 때 이제 편하게 칠하기 위해서 이런 무늬를 따줄 건데, 이런 무늬를 따주실 때는 사실 뭐 보고 그리는 사진과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무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원래 사진과 그림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얇은 선으로 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건 피부의 어떤 텍스처긴 하지만 제가 아까 목 부위에 그렸던 그 울퉁불퉁한 파충류의 양감이 있는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따주는 겁니다. 양감이 있는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곡이 있고 음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굵은 선으로 따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뭐 그림이란 게 사실 다 개인 차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답은 없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그린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늬가 되게 예쁘죠? 약간 목성 아니면 뭐 화성, 이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죠.
네, 그런 행성들의 표면 같기도 하고 약간 잘 익은 수박 같기도 하면서 자연의 냄새가 이제 폴폴 풍기죠. 저는 동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린 건 유치원 때부터가 시작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선생님의 눈에 들었던 게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의 눈에 띄었거든요.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컨텐츠 중에서 호랑이를 한번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약간 상남자 소리를 많이 들어요. 되게 마초맨이 저의 어떤 별명 중에 하나라서 그런 호랑이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약간 덜 깊은 파충류의 피부 질감 묘사를 조금 해줄게요. 주름이 되게 많아요. 좀 징그럽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밀도 면에서 부족하지 않게. 뭐 사실 밀도가 그림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밀도가 높은 그림을 그리는 편이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종이를 낭비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 스토리를 한 종이 안에 꽉꽉 끼워서 넣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과 스토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그림으로써 스토리를 그림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뭐 나름의 상상을 하겠죠. 저는 그 점을 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빽빽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이런 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묘사를 해줘도 어차피 밝은 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색칠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색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레이어를 2번 레이어가 이제 스케치 레이어잖아요. 그 밑으로 슥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이 2번 레이어에서 그렸던 스케치 선들이 죽지를 않거든요. 일단 밝은 톤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약간 노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색이 이 친구의 가장 밝은 면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초록색이네요. 살짝 노란색으로. 이 전 영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는 영상을 봤던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렇게 크게 일단 노란색이 있는 면들을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노란색은 제일 밝은 톤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톤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한 3-4가지 톤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 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깔아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노란색으로 칠해주고요.
이 다음 톤은 살짝 연두 색깔이 들어간 톤을 쓸 거예요. 근데 살짝 형광빛이 나네요.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근데 이 정도 톤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턱 밑부분에 이런 뚜비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뚜비색을 이렇게 슥슥 칠해줍니다. 연두색이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하죠. 저는 녹색 계열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옷도 녹색 계열 옷을 자주 입는 편이고, 약간 뚜비 같긴 해요 사실. 근데 뚜비가 이제 또 귀엽잖아요. 제가 평소에 귀엽다는 소리를 좀 듣는 편이에요. 마초인데 귀요미죠. 약간 되게 모순적인데 그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러네요. 네. 다음엔 이제 어두운 녹색 톤을 깔아줄 거예요. 아마 이 거북이의 제일 메인 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 과정을 보면 되게 약간 힐링이 돼요. 색칠 공부 책이 이게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칠해가면서 뭐죠? 이거 누가 찍었죠? 건방지네요. 진짜. 네. 하나하나 칠해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제가 스케치한 레이어만 따로 인쇄를 해서 색칠 공부 집 책으로 출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들은?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런 질감이 아닌 색깔로 이루어진 텍스처들을 살살 피해가면서 칠해줍니다. 이번 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두운 톤이기도 하고 이 거북이의 거의 한 90%? 80%를 차지하고 있는 톤이기 때문에 크게는 하되 이제 첫 번째 제가 칠했던 밝은 노란색처럼 약간 성의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성의 없는 그런 식으로 칠을 해주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톤, 살짝 푸른기를 가져갈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색깔이 조금 바뀐 게 느껴지시죠?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문지르기 기능으로 다 부드럽게 펴 발라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꼼꼼하게 물론 하면 좋겠지만 2단계에서는 아직 그 정도로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진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비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아실진 모르겠는데 브라운 아이드 소울 형님들의 비오는 압구정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남자답지 못하지만 그 가사가 비오는 압구정에서 이제 새벽 3시가 지나도 넌 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기다린다. 왜냐? 너와의 좋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 진짜 그 노래 듣고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막 청승 떨잖아요. 남자들 이별 노래 많이 듣고. 이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압구정 가서 우산 안 쓰고 일부러 비를 맞기도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병신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저의 여린 감수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여려요. 참 웃기죠? 저 같은 쌍마초들도 이런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회색을 칠해주는 이유는 이제 빛이 거북이의 등딱지에 비추잖아요. 근데 그때 하얀색 빛이 비춘다고 해서 그곳이 하얀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빛은 마찬가지예요. 사과에 만약에 태양빛이나 인공적인 빛이 온다고 해도 그 빛은 하얀색이 아니에요. 절대. 그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에 화이트를 살짝 추가한 그런 색이 맞습니다. 어떤 그림을 봐도 빛을 비춘다고 그곳을 아주 강한 빛이 아닌 이상은 절대 화이트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 어두운 주 색깔 컬러 사이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톤들 지금 칠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되게 뭐가 많아요. 뭐 이런 식의 터치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가 이렇게 쫙 있고. 지금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농도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좌측 하단 여기 이거를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뿌옇게 나오는 거고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뒤돌아가기 기능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뭐 설정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설정이었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기 기능이 활성이 되고요.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이거에 있음으로써 작업 속도가 한 2배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아이디가 왜 바보빠인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봤던 프로가 밥아저씨께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였어요. 정말 쉽게 그림을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알기론 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미술이라는 분야를 대중들에게 쉽게 재밌게 알려주실 수 있었던 분이 많지가
때문에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했어요. 또 제가 오빠충이거든요. 여자친구 있으면 항상 내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빠가. 오빠가 오늘 밥 사줄게. 오빠가 오늘 누구 너희 집에서 자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오빠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빠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 스스로를 오빠라고 칭하고 있죠. 아이디도 밥 오빠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로 이루어진 텍스처들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뭐 많은 톤을 쓴 것 같지 않아도 생각보다 많은 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거북이의 피부 안에서도 이게 뭐 사진상으로 그렇게 많은 톤이 들어가 보이진 않는데, 그림을 실제로 그릴 때는 이런 한 톤도 굉장히 많은 톤을 섞어서 한 톤처럼 보이게 하는 게 그림의 밀도라던가 어떤 다채로움 같은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하얀색 꽃을 그릴 때도 이 꽃이 하얀색이라고 해서 나는 하얀색만 쓰겠다, 나는 무채색 회색 계열만 쓰겠다, 나는 울트라마린의 번트 엄버만 섞겠다, 혹은 세피아의 인디고만 섞겠다,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 강사를 했을 때도 그런 애들이 꼭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가르쳐줬어요. 너는 하얀색 꽃을 그린다고 하얀색만 쓰니? 바보야. 이렇게 혼냈거든요. 근데 하얀색 꽃을 그리더라도 예를 들면 거의 명도가 화이트에 가까운 연두색, 화이트에 가까운 보라색, 화이트에 가까운 핑크색, 이런 색들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모두 다 화이트에 가까웠기 때문에 화이트로 보이는 것과 이제 진짜 회색만 써서 그려서 화이트로 보이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그렸을 경우가 훨씬 다채롭고 보기가 좋고 뭔가 푸근하게 그 중간 톤들이 많기 때문에 감싸주는 느낌도 들고, 그것처럼 이 거북이 그림도 실제로 사진에는 그렇게 많은 톤으로 보이지 않지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톤을 섞어서 한 톤으로 보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작업도 계속 그런 계열의 작업일 거예요. 지금 보셔도 이 부분은 분명히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톤인데, 제가 지금 뭐 주황색, 뭐 올리브 그린, 뭐 레몬 옐로우 많이 섞고 있잖아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서예요. 뭐 완성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노란색 한 톤 띡 하는 것보단 다양한 색감을 넣어주면서 주의할 건 비슷한 명도여야 돼요. 비슷한 명채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거북이도 입술이 있습니다. 근데 입술은 제가 실제로 키워봐서 아는 건데 사람처럼 그렇게 키스를 하고 싶은 입술은 아니에요. 이 입술과 키스를 했다간
제 살점이 뜯겨 나가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거북이와의 키스. 저는 참고로 키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뭐 아무도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키스를 좋아합니다. 무료 나눔, 재능 기부 이런 거 할 생각 있고요.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아까부터 자꾸 누가 제 그림에 이상한 걸 그려놓으시는데 제가 또 요즘 취미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걸리면 뒤집니다. 걸리지만 마세요. 그래서 입술 윗부분은 살짝 이제 양감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잡아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문지르기 과정에 들어갈게요.